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있는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암기입니다. 뭐냐면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연희와 나는 지금 이제는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관계가 형성됐잖아. 그치? 그래서 연희가 나한테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나도 연희한테 어이 학생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치?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때 우리한테 서로의 호칭이 생겨. 그렇죠? 내가 이제 지나가는 애한테 어이 학생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얘들이 기분 나쁠 수 있고, 지나가는 애가 갑자기 나한테 선생님 이렇게 하면 너 뭔데 나한테 선생님이라 그래?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둘 다 조건에 해당하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 P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둘 간에 P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참이 돼서, 참이 된다는 것은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 간에 포함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때 이 둘한테 이름이 부여된다는 거야. 얘는 충분 조건. 조건이잖아. 그치?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근데 연희는 나의 학생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미안해요. P와 Q 간에도 얘는 얘에 대한 충분 조건이야 라는 표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P는 Q와의 관계가 라는 표현 대신에 Q이기 위함이라는 표현으로 충분 조건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P는 Q와의 관계에서 충분 조건이야, 즉 포함돼 라고 말하는 거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만 그 둘 간에 이름이 부여되고, 포함되는 쪽을 충분 조건, 포함하는 쪽을 필요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로 해요. 만약에 Q와 P가 서로 간에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가 돼서 P랑 Q가 똑같이 된다면 이때 P와 Q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야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즉,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다음처럼 우리가 포함 관계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다른 조건의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이냐라는 것은 전부 다 그들 집합 간에 포함 관계가 형성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지 말할 수 있으며, 그래서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문제들이 출제될 거예요. 포함 관계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P면 Q다 참이야? Yes or no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상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830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유형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까지 다루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P라는 애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라고 했고요. Q라는 애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0이라고 말했고요. R이라는 애가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B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포함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 다시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이 조건들의 진리 집합을 이야기합시다. 여기 들어가는 P에 들어가는 원소 누구 있어요? P에 들어가는 원소 누구 있어? 말해봐, 연이야. A, B라고 표현할게요. A, B가 누구 있어요? 0,0 뿐입니다. 알았죠?
찬비야, 여기에 해 누구누구 있어요? 해, 원소 누구 있냐고.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 A랑 B에다가 뭔가를 여기다 0이랑 0 넣으면 0 되는 거 맞아요? 그것처럼 A와 B를 순서쌍으로 표현할 거야. 얘네들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될 거예요. 진리집합의. 오케이? 진리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Q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 누구누구 있어요? 0이랑 0 넣으면 돼요? A랑 B에? 0이랑 0 넣으면 돼요? 그럼 또 뭐 되냐고. 또 뭐 돼요? 1이랑. A가 1이면 B 뭐예요? 1이겠죠. 왜냐면 얘가 A-B의 제곱은 0인 거니까 이거의 해는 A와 B가 같은 것이고 그래서 0,0, 1,1, 2,2 따위와 같은 것들이겠죠. 그럼 세 번째 유주야 이거의 해 뭐죠? 0,0 또 1,0, 0,1 대입해 보세요 눈으로 맞죠? 그래서 이거의 해는 뭐냐면 Q의 해는 A는 B라는 표현이라면 아래 해는 A는 0 이거나 B는 0이라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원소들은 0,0, 1,0, 0,1 따위와 같은 것들이죠. 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일 때 포함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냐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서 P가 그 위기와 필요 조건이냐 라고 질문한 것은 P가 Q를 포함하냐 라는 질문이고요. 필요 조건이 더 큰 거예요. 포함 관계가 P가 더 커요? 그렇지 않죠. 땡. 니은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라는 질문은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라는 질문이며 대우에 의해서 얘는 R이 P에 포함되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틀렸죠? 말이 안 되죠? P가 R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땡, 디귿 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라는 표현은 이고 라는 표현은 교집합이니까 Q와 R의 교집합이 P냐고 질문한 것이며 Q와 R의 교집합은 P라고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봅니다. 지금처럼 포함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야기를 하는 거죠. (837번) P 차 R의 여집합 Q 차 P는 공집합이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 있어요. 합집합을 했는데 어떻게 공집합이 나오죠? 초호나? 도를 더했는데 어떻게 0이 돼? 둘 다 0인 거죠. 네.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다. 자, 그럼 P 차 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이야?
둘을 차집합했는데 어떻게 공집합이 나와? 둘이 포함 관계가 있다. Q차 P도 공집합 된다는 게 내가 여기서 야 백수들 나가 백수들 나가 라고 하면 얘 다 나가잖아. 그치? 얘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 있어? 없잖아. 얘 소속된 회사가 없잖아. 그치? 입학 안 했잖아. 입학 시기부터 이제 정식 학생인 거잖아. 그치? 아직 입사를 안 한 거야. 입사 예정자. 그치? 아직 백수. 백수 다 나가! 라고 하면 너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백수 전체야? 아니지. 포함되는 경우에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가요?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Q, P, R의 여집합.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그러니까 지금 이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요거까지 얻어낸 거예요. P는 그냥 집합으로만 표현할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라는 건 P가 Q에 포함되냐는 질문이고요. 틀렸죠? 2번.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라고 했고요. P가 R을 포함하냐? 라는 건데 P는 R의 여집합과의 포함 관계가 있는 거지 R과의 포함 관계는 없기 때문에 땡이다. 3번.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서 R이 Q에 포함되냐? 라고 질문했고요. Q는 R의 여집합과 포함 관계가 있는 거지 R과 Q가 포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건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는 질문이고요. 예, 얘가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답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 써놓고서는 하나하나 빗대어 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만 잘해주면 그다음부터는 괜찮죠. 할만하죠.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포함 관계라는 거야. 그치? 포함 관계라는 거죠. 포함 관계를 이해해달라. 그런 주제로 봐주면 되겠어요. 842번도 보겠습니다. P라는 애가 마이너스 1, x0 또는 x가 3 이상이다. Q라고 하는 건 x가 a 이하다. R이라고 하는 건 x가 b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not R, not P, Q 이렇게 되겠죠. not R이라고 한다면 x가 b보다 작다. 맞죠? not R이죠. not P라고 한다면 이거의 여집합이라서 x가 마이너스 1 이하 이거나 x가 0 이상 3보다 작다가 됩니다. Q라는 건 x가 a 이하죠. 이들 간에 포함 관계가 돼 있다는 것이니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마이너스 1 이하 0과 3 사이다. 라고 하는 애가 지금 Q예요. 이 파란색이 Q입니다. 그러면 R의 다시 얘가 P의 여집합이에요.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네. 잘못 썼어요. 얘가 Q가 아니에요. P의 가운데 P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R의 여집합인 X는 B보다 작다가 얘에 포함되는 거죠. 맞죠? 포함되려면 B보다 작다가 어디 있어야 돼요? B보다 작다가 어디 있어야겠어요? 천비야. B가 어디 있어야 돼? B보다 작다가 어디 있어야 이 파란색 안에 포함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포함돼요. 여기 만약 있으면은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A라는 건 여기 있어야 P의 여집합을 포함하겠죠? 그래요. 끝. 이 그림을 보고서 B는 마이너스 1보다 이하고 A는 3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A차 B의 A 빼기 B의 최소는 3 빼기 마이너스 1인 4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포함 관계예요. 포함 관계. 그쵸? 포함 관계를 우리가 다루어 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여기 별로 안 좋네. 844번. 집합의 원소라는 건 하나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집합이 집합의 원소라고 하는 게 잘 판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844번, 843번 두 유형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 P와 Q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A차 B가 공집합이다 라는 것과 A가 B에 같다 라고 하는 두 조건에 대해서 두 조건의 의미를 또는 각 조건에 포함되는 원소들을 생각해 봅시다. A차 B가 공집합이다 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그럼 A가 B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A가 B랑 같다라고 하는 사실은 둘 간에 누가 더 크죠, 집합이? 잘 판단이 잘 안 되나요? 예를 들어 A와 B가 요 A에는 네, 그냥 사례를 들어보죠. 여기 P에 해당하는 원소에는 A의 1, 2 이런 거랑 물론 1, 1 이렇게 되는 경우들 이런 애들이 존재하죠. 1이랑 1, 2, 1이랑 1 이런 애들이 다 P에 포함됩니다. 근데 Q에는 1, 1, 1, 2, 1, 2 이러한 사례들 정말 똑같은 애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P가 더 많습니다. 원소가. 즉 기억은 지금 문제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달라 말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까 말했죠. P와 Q가 똑같은. 근데 얘는 지금 포함 관계고 얘는 같다죠. 그래서 둘을 같지 않습니다. A차 B가 공집합이다 라는 것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그 진리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이런 애들이란 거야. 이런 애들이 지금 내가 찾는 진리집합의 원소들. 이것도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니은 A 교집합 B합씨가 B합씨랑 같다. 자, 교집합했는데 다른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주야? 교집합했는데 다른 하나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정확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교집합했는데 얘가 됐다는 건 B합씨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합씨라는 애가 뭐 1, 1, 2, 1, 2, 1, 2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Q, A합, B합씨가 A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초나? A랑 B합씨의 합집합이 A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합, B합씨가 A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은 안 되고요. B합씨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내가 찾는 건 니은은 답이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디귿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여집합의 합집합이란 건 여러분들 인식하기 쉽지 않아서 드모르간 법칙을 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말이에요. 드모르간 법칙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Q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러면
얘는 A가 1이고 B가 2 이런 애들을 원하지만 얘는 A가 1이고 얘는 B는 2, 3 이러한 관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만 모든 조건들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지나가는 애한테 어이 학생이라고 하면은 걔랑 나랑 선생님 학생 관계가 되냐? 그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거고 디귿이 딱 관계가 없는 사례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절대부등식 다루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오늘 목표점은 끝내는 건데, 끝내는 거예요, 오늘 목표는. 오늘 명제 끝내고, 다음 시간에 함수 절반, 그 다음 시간에 함수 나머지 절반, 그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그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 만약에 함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길게 하면 뭐 어쨌든 다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다음 주면 끝나요. 자, 이번에 나갈 내용은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 그나마 비슷한 게 뭐냐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랑 다른 사례가 뭐 있었죠? 항등식의 반대가 뭐야? 맞아. 방정식. 방정식과 항등식이 그럼 어떻게 다른 건데? 방정식이랑 항등식이 뭐가 다른데? 항, 등, 식. 무슨 말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이면 방정식은 뭐야? 가끔만 성립하는 식이겠죠. 이게 방정식이야. 근데 항등식과 절대부등식이 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부등식도 뭐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주어진 범위라는 제한이 있긴 한데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게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은 많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5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등식.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등식. 세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 이상이라고 하는 부등식. 네 번째, a랑 b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a 플러스 b 나누기 2하는 게 루트 ab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등식. 마지막으로 실수 전체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하면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등식.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 5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한다며, 그치? 그럼 항상 성립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위에 있는 성질, 얘네를 알아야 이 5가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얘네를 알아야 5가지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크기가 크다는 것은 뺀 게 0 이상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크기가 크다는 것은 뺀 게 0 이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두 번째, 제곱은 0 이상이고요. 당연히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이상입니다.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면 그 말은 a와 b가 둘 다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a제곱은 절대값 a제곱, 뭐 사실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 라는 표현인 거고요. 더불어서 절대값 ab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곱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섯 번째, a가 a랑 b랑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되며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는 사실까지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3과 2루트 2 누가 더 커요? 3과 2루트 2 누가 더 커? 몰라? 어떻게 비교해요? 양변 제곱, 둘 다 제곱하면 뭐야? 얘가 더 크죠? 제곱해서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실수의 성질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통 여기 이 부분을 좀 잘 못하는데 기억해 주면 되죠. 자, 이걸 바탕으로 1, 2, 3, 4, 5번을 전부 다 증명하겠습니다. 전부 다 증명할게요. 이게 좀 지루한 작업일 수 있는데 천천히 해보죠.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저게 0 이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여요. 간단합니다. 저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완전제곱식과 3대 3 b제곱으로 표현한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렇죠. 2번 식에 의해서 0 이상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때때로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데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와 b가 같을 때, 둘 다 0일 때 등식이,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다 적혀 있죠. 왜 a와 b가 0일 때냐? 말다시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것은 둘 다 0이라는 것인데 얘가 0이라는 것은 b가 0이라는 거고 b가 0인데 그럼 a제곱이 0이려면 a가 0이어야 된다. 이러한 그 관계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두 번째, 저 2번은 본 기억이 있죠.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어디서 봤죠, 연이야? 어디서 봤어요? 저 주어진 식은 2분의 1로 묶었을 때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과 같이 바꿀 수 있으므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죠.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이다. 얘도 때때로 등호, 즉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은 싹 다 0인 순간. 그럼 뭐예요? a와 b와 c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와 절대값 A 더하기 B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보이게 이거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 시험에 저거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빈칸을 채우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괜히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 교과서 보면은 이게 유제 문제입니다. 얘 증명하는 거. 얘 유제 문제예요. 알았죠? 그래서 잘 들어요. 3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크기 비교를 할 겁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뺍니다. 크기 비교는 첫 번째 과정에 의해서 뺀 게 0 이상이면 되니까. 그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얘에서 얘를 빼면 2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절대값 AB는 AB보다 항상 0 이상이죠. 그래서 둘 뺀 것도 0 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곱에서 제곱을 뺐을 때 0 이상이므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 이상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 이상이다 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얘에서 얘를 뺀 게 0이 될 때 그러면은 절대값 AB가 AB가 되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AB가 0 이상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B가 0 이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둘의 부호가 같거나 둘 중 하나가 0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둘의 부호가 같거나 둘 중 하나가 0이다. 그때 AB가 0 이상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이름은 뭐냐? 2분의 A 더하기 B가 우리가 산수의 평균이라고 하고요. 루트 AB는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이름을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 간의 관계라고 말해요. 저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제시해보죠. 내가 원하는 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이상인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2분의 A 마이너스 2루트 AB 더하기 B가 됩니다. A라는 것이 루트 A의 제곱이라면 얘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제곱이 떴으니까 0 이상이다. 둘 뺀 게 0 이상이므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이 다 간단하죠. 다섯 번째는 더 간단해요. 그냥 저거 전개해서 빼주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빼주면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전개하면 누가 남냐면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이렇게 얘만 남습니다. 똑같은 거 사라지고. 근데 이 형태가 어때요?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제곱이 됐으니까 뺀 게 제곱이니까 0 이상이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0이 될 때라서 등호 성립 조건은 bx가 ay일 때 등호 성립은 언제 한다? bx가 ay일 때. 근데 이 bx가 ay일 때라는 표현을 별로 안 반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분의 b가 x분의 y일 때
또는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이렇게 표현해서 보통 예로 등호 성립 조건을 이야기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얘는 이름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사람 이름입니다. 코시와 슈바르츠에 대한 부등식이다. 슈바르츠에 대한 코시와 슈바르츠란 애가 정리한 부등식이다 라고 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표현해요. 특별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3개짜리에 대해서도 표현되고요, 4개짜리에 대해서도 표현되고요, n개짜리에 대해서도 표현이 됩니다. 좀 어려운 아이디어긴 한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굳이 하자면 사실 쟤는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요. 이 원에 대해서 2x 더하기 y라는 것이 이 원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범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을 때 2x 플러스 y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접할 때부터 접할 때까지라고 하는 이 원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용도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난다면 3개짜리는 9와 평면 사이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4개짜리는 흔히 말하는 4차원에 대한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확장되면 차원이 커졌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식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4차원을 상상할 수 없죠. 물론 나도 그렇지만 4차원을 상상할 수 없지만 수학적으로 몇 차원이 됐든 그들 간의 관계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슈바르츠 부등식의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건 관심 없겠죠. 자,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실수의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보기 위해 증명을 한번 쭉 다 보여줬고요. 메인 아이디어는 사실 이 2개입니다. 이 2개 때문에 아마 이번 숙제를 제대로 못할 거예요. 못해도 뭐 열심히 해보세요. 보통 잘 못합니다. 보통 잘 못해요. 그래도 뭐 해야죠. 별수 없죠. 854번 보겠습니다. 854번.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달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이 ab 더하기 a 더하기 b 되는지를 물어본 거죠.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 짓을 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에서 ab 더하기 a 더하기 b를 뺍니다. 얘를 빼요. 자, 관련된 거 보여요? 그렇죠? 보이죠? 저 2번이죠. 2분의 1로 묶으면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이라고 되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0 이상이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 0 이상이고, 문제에서 말하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와 b와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태 자체가 2번이랑 똑같이 생겨서 C가 1인 거죠. 그렇죠? C가 1인 거라서 형태가 똑같아서 그냥 얘는 바로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856번. 기억,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b 이상이냐? 라는 말 맞죠? 왜냐면 저기 3번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3번이랑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네. 절대값 a 더하기 b가 절대값 a-b 이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왜냐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더 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발례가 있죠. 발례가 있으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귿. 절대값 a-b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물어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 A 마이너스 B와 절대값 B 그리고 그러니까 얘랑 얘와의 관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랑 얘와의 관계가 뭐예요? 이것도 3번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기억과 티귿. 그렇죠? 얘를 A라고 쓰고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B라고 써주면 얘가 A 더하기 B의 절대값이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 이상이다. 그래서 3번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워져서 관련된 좀 요령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진행할게요. 우리가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산수의 기하 평균, 산기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수의 기하 평균의 아이디어는 쟁점,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여태까지 우리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2차함수밖에 없었거든. 그렇죠? 2차함수밖에 최대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의 최소를 구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 여기가 고정돼 있다면 A 더하기 B라는 애가 얘 A 더하기 B 어떤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곱이 제시되어 있다면 저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AB가 1인데 A 더하기 B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라는 게 저 A 더하기 B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상이니까 2 루트 AB 이상이죠 반드시. 근데 얘가 2야. AB가 1이니까. 즉 A 더하기 B가 2 이상이라는 관계식이 형성됐죠. 맞아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얼마야? 2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저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쓴 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써 있으면 알잖아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2. 이렇게. 그럼 곱의 최대를 구하고 싶으면 얘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이 제시된 상태에서는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예요. 자, 근데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내면 너무 쉽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곱하기와 합을 바로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특히 곱하기를 제시해 주기보다 많이 하는 게 약분 가능한 형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약분 가능한 형태를 제시하면은 곱하기가 이미 제시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합 또는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보통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상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데 그러니까 저게 본체인데 보통은 A 플러스 B가 2 루트 AB 이상이다 라는 게 주제가 돼요. 저걸 이용해서 문제는 많이 해결합니다.
860번 볼게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세요. A, B, C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1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랍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계속 저기서 말했지만 합의 최소를 구하는 것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거지 곱의 최소를 구하는 경우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형태를 바꾸던가.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 문제니까 형태를 바꾸는데 초점을 잡아야 되죠. 전개를 합니다. 자, 전개를 보세요. 한번 실패 지점을 보여줄게요. 하나씩 전개하면 보통 여러분이 하는 짓이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진짜 머리 써야 돼요. 너 잘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약분 가능한 형태가 있다면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분 가능한 형태를 등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A와 A분의 1 B 플러스 C와 B 플러스 C분의 1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전개하면 1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1이 돼서 나는 2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C B 더하기 C분의 A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얘랑 지금 곱하면 약분되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 아까 말했죠. A 더하기 B는 얘랑 얘는 이건 그냥 그대로 나온 거고요. 이 루트 A분의 B 더하기 C와 B 더하기 C분의 A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약분되죠? 1입니다. 즉 4가 돼요. 얘가 4 이상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예요? 4입니다. 이렇게 풀어요. 얘가 4 이상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4다. 그래서 약분 가능한 형태를 등장시킨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 돼요. 약분 가능한 형태를 등장시킨다. 이게 핵심입니다. (864번) (864번) 보겠습니다. 자, x가 다음과 같이 y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자, x라는 애가 a 더하기 b분의 2라서 a 더하기 b분의 2의 제곱 b 더하기 a분의 2의 제곱이 됩니다. 전개를 하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가 됩니다. 그럼 지금 보이죠? 두 개씩 서로 약분 가능한 거 곱했을 때 이런 애들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어요. 이 둘에 대해서 이 루트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4 이 루트 b제곱분의 4 곱하기 b제곱 이 루트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4b가 됩니다. 이런 약분이 되죠. 2루트 4라서 4고요. 2루트 4라서 4고요. 2루트 16이라서 8이 됩니다. 즉 16이 돼요. 다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얘인데 그게 16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는 16이 돼요.
근데 최소가 됐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등호가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라는 말은 그때의 최소일 때의 A, B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저 앞에서 썼던 등호 성립 조건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산술기압 평균의 증명 과정에서 밝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둘이 같은 겁니다. 얘랑 얘가 같은 거고요. 얘랑 얘가 같은 거고요. 얘랑 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와 B가 둘 다 루트 2일 때가 된다 말할 수 있죠. 최종적인 답은 베타 감마 알파에 대해서 베타 감마분의 알파니까 답은 8이 되겠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6이라서 8이 될 겁니다. (869번) y는 3분의 ax 더하기 2랑 y는 b분의 1x 마이너스 5라는 애가 평행하다고 했어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3분의 a가 b분의 1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3분의 a와 b분의 1이 같다라는 건 a, b가 3이라는 정보를 제시한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말한 a 더하기 1, b 더하기 3의 최소는 곱을 제시해 준 상황이라서 합의 최소를 구하는 게 용이하죠. 전개하면 ab 더하기 a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3이 돼서 3a 더하기 b 더하기 ab가 3이죠. 6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3a 더하기 b라는 것은 2 루트 3ab 더하기 6이 되는데 이때 ab가 3이라서 루트 3ab가 얼마가 돼요? 루트 9가 됩니다. 즉 12가 되죠. 3a 더하기 b 더하기 6의 최소는 12가 될 거다. 네, 끝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우리가 산술기의 평균을 쓰면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땐 곱을 제시해 줘야 되고 또는 약분가능한 형태를 제시해 줘도 괜찮습니다. 곱의 최대를 구하고 싶을 땐 합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 문제에선 곱을 제시해 준 거죠. 873번 보겠습니다. A, B를 지나고 OP의 수직이다. 수직이라는 말은 기울기를 따져달라는 거고 OP의 기울기는 A분의 B이므로 이거의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선 Y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X축과 만나는 점이므로 Y가 X절편 Y가 0인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절편은 뭐가 돼요? A분의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Q. 삼각형 OQR은 X좌표 계산하면 뭐 A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Y절편 B분의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그럼 전개하면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약분이 되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2b분의 a, 2a분의 b라는 애가 됩니다. 얘의 최소는 지금 어때요? 형태가 약분 가능한 형태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루트 2b분의 a, 2a분의 b가 되고요. 1이 됩니다. 즉 최소값은 얼마? 1이 돼요. 다 똑같죠? 약분 가능한 형태가 있다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짓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게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어차피 878번 너희 이해를 지금 잘 못할 건데, 그래서 그냥 874번 대표 문제 3문제 풀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3문제 풀어주는 걸로 코시-슈바르츠는 대체할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저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상이다. 이거를 저기에 숫자를 끼워 맞추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럼 a가 얼마라는 거야? 2죠. b가 얼마라는 거야? 3이죠. 그럼 쓰라는 겁니다. 얘가 52이기 때문에 13 곱하기 52는 26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2x 플러스 3y는 26과 마이너스 26 사이가 됩니다. 최대값이 26일 테고요. 알파가 됩니다. 자, 등호 성립 조건은 뭐라고 써있어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은 거죠.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은 거, 즉 2분의 x랑 3분의 y가 같다는 건데, 그럼 x를 3분의 2y라고 쓸 수 있고요.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2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분의 4y제곱 더하기 y제곱 9분의 13y제곱이 52인 거라서 y가 6, 그에 따라 x는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까지 더하는 거라서 답은 얼마? 36이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코시-슈바르츠는 대표 문제도 보통 어려워하기 때문에 대표 문제를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그냥 사실 이 형태랑 똑같이 봐주면 되거든요. 형태에서 뭐 숫자를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데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근데 왜 잘 못하는지는 알아요. 이해는 하는데 형태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얼른 익숙해지길 바라겠습니다. 879번. 이번에는 3x 더하기 5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34고요. y제곱이 25 이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4잖아. 미안합니다. 왜 뭐라고 봤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상. 그래서 최소값은 1이다. 간단하죠?
형태에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형태에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활용 882번. 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숙제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반지름이 1이라는 건 대각선의 길이가 지름이니까 2가 된다는 걸 제시한 겁니다. 여기를 x랑 y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는 거죠. 이때 2x 더하기 2y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밑에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과 관련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2x 더하기 2y의 제곱보다 이상인데 그냥 이상이 아니라 2의 제곱과 2의 제곱을 더한 걸 곱했을 때 되는 거죠. 8 곱하기 3 그러니까 2x 더하기 2y의 제곱 이상이고요. 2x 더하기 2y는 루트 32, 즉 4루트 2 이하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최대값은 4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면 돼요. 쉽진 않은데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고 잘 안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되겠죠. 우당탕탕. 자, 고생했고요. 잘 가요.